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가 역사쌤입니다. 지난 시간 수업 잘 들으셨나요? 지난 구석기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한다고 배웠었나요? 시작은 이 사람들이 어떤 도구를 활용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고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석기 시대가 끝나고 이번 시간은 신석기 시대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결정적으로 신석기와 구석기가 차이가 나게 되는 지구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환경의 변화는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가는 이 시대 동안에 있었던 지구상의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빙하기와 간빙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인류의 탄생에 대해서 공부할 때 배웠었죠. 자, 간빙기라는 것은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로서 기온이 잠시 올라간 시대를 뜻합니다. 구석기 시대 때가 거의 빙하기 시대 때가 많았는데요. 그때는 막 추우니까 몸이 크고 그 다음에 털이 많은 좀 몸집이 큰 그런 동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빙기 시대에 들어오니까 날씨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집이 좀 작고 날렵한 동물들도 많이 생겨나게 되고 오히려 몸집이 크고 털이 많이 있는 그런 동물들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신석기 시대에 와서는 생활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하면서 먹을거리를 찾았죠? 그렇죠. 사냥이었죠. 뚝배기 깬다 했잖아. 뭘로 깬다 그랬어요? 특히 뗀석기를 활용해서 그 중에서 주먹도끼 활용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돌이 생각보다 컸었습니다. 왜냐? 뚝배기를 깨야 되니까. 맞죠? 작으면 깨지겠습니까? 센 머리도 뭐 조약돌 던진다고 머리 깨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석기 시대 때는 날렵한 동물들, 새, 사슴, 노루, 멧돼지 이런 비교적 작은 동물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다채로운 석기들이 만들어져야 했었던 거죠.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은 동물들이 출현했다라는 것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사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혹시 이거 많이 보셨나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도 봤었던 유물일 거예요. 이거는 아마 뾰족한 곡선에 뭉툭하지 않죠.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는 토기죠. 토기.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여러분들 토기가 출현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토기를 제작했다. 도자기하고 토기는 달라요. 토기는 그냥 흙을 빚어서 바로 불로 직화구이하는 겁니다. 그냥 말 그대로 삼겹살이나 베이컨 같은 거를 불에서 직접 굽는 거하고 똑같아요. 도자기는 불을 예열해서 그 증기, 가열된 증기로 만들어진 게 보통은 도자기라고 부르는데 이건 토기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작은 동물이 출현했기 때문에 이들을 사냥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했을까요? 큼지막한 뗀석기가 필요했을까요? 아니면 좀 더 다양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했을까요? 후자겠죠. 다양한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리쳐서 부수는 게 아니라 팍 부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일일이 갈았을 거예요. 자, 이걸 바로 우리는 간석기라고 하죠. 그래서 구석기 때는 뗀석기, 간석기는 신석기 때 활용되었습니다. 자, 요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토기가 제작이 되었잖아요. 그릇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첫 번째, 물건을 담는 데 썼겠죠. 어떤 것을 저장할 때. 자, 두 번째, 빗살무늬 토기가 이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추측을 해볼까요? 그릇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해서 받침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넓적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런 얼굴선을 가지고 싶잖아요. 부러운데. 이렇게 되면 서 있지도 못하잖아요. 그냥 혼자. 왜 이렇게 놨을까요? 아마도 여러분들 상상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흙을 파서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관했을 것 같아요. 이러면 좀 더 깊게 묻을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면 아마 저장하는 데 용이했을 거예요. 근데 뭘 저장했을까요? 이때 발견되는 화석들이나 유적들 같은 것을 보면 이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발견이 돼요. 이게 뭐냐면 잘 안 볼 수도 있는데 좁쌀이에요. 좁쌀이 오래돼서 탄화되어 있습니다. 화석화된 좁쌀이에요. 자, 좁쌀은 물론 자연 상태에서도 나타나죠. 근데 이렇게 쌀이 한 군데에서 많이 발견됐다. 쌀은 아니고 좁쌀이 많이 발견됐다. 이거는 누군가 이것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즉 곡식을 만들어낸다? 이걸 뭐라 그러죠? 농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아마
농사가 시작되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 제작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농사입니다. 농사. 즉 농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농경.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벼농사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 수수, 보리 이런 것들이 많이 생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쌀같이 이렇게 끈적끈적하지 않고 나라로 많이 날아다니는 거. 여기에 담아서 보관을 하든지 아니면 밑에다가 불을 해서 끓였을 겁니다. 팍 끓였을 겁니다. 끓여서 조리를 해 먹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드디어 요리가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사냥, 수렵을 하게 되면서 어떤 생활을 했다고 했나요? 그렇죠. 동물들이 이동하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이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했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수렵, 사냥도 했어요. 하지만 농사가 시작된 마냥에 이동하면서 다닐 수가 없죠. 왜냐? 이런 곡식들은 이동할 수 없는 식물이었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농사를 했으니까 이제 밑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정착 생활을 했어요. 자, 한 번씩 그려보는 겁니다. 자, 정착 생활을 했으니까 구석기 시대 때는 막 지어서 그냥 뭐 다시 지었다고 해도 뭐 상관이 없을 정도로 허름한 집을 지었죠. 이때는 집을 어떤 집을 지어야 했을까요? 어떤 집을 지었냐면 조금 더 튼튼한 집을 지었어요. 움집이라고 하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정책 생활을 하게 된 것은 농사 때문이었고 농사를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토기 제작을 했다. 이걸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요? 어느 지형에서 살아야 될까요? 바닷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강가에서 많이 살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강가에서도 이게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나가서 낚시라기 좀 뭐 그렇긴 한데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는 활동도 했던 것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걸 봐서는 바닷가에서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게 집터 주변에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보면 조개가 많이 발견이 돼요. 물론 이제 강가에서도 조개가 발견되긴 하지만 바닷가에서 더 많이 발견되죠. 해수욕장만 가도 그렇잖아요. 조개 껍질이 많이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백드롭 시전하네. 자,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석기로 가볼게요. 자, 간석기는 그 용도에 맞춰서 사람들이 갈아서 쓴 석기라고 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썼을까요? 일단 농사에 썼을 겁니다. 이거 연관해서 볼게요. 연관해서. 이 연관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죠?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이거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밭을 갈아야 되죠. 자, 이게 돌낫입니다. 돌낫. 그래서 간석기 중에 돌낫이 이때 나옵니다. 돌낫. 돌낫도 나오고요. 돌낫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짓고 나서 그 곡식의 알들은 밥으로 먹겠지만 남은 그런 줄기들은 어떻게 할까요? 집에 쥐붕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옷감으로도 쓰기 시작합니다. 직물로 씁니다. 그러면 이 직물들은 어떻게 만들었냐? 자, 일단 실을 뽑아야 되잖아요. 실을 뽑기 위해서 이 가락바퀴라는 걸 썼습니다. 이 가락바퀴, 이게 어떻게 실을 뽑아내나? 라고 생각하겠는데 여기다가 나무를 걸어서 실을 이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실마다 이렇게 묶어놓고 돌립니다. 이걸 돌리면 실이 나뭇가지에 덜덜덜덜덜덜 말리면서 실타래가 만들어지겠죠. 이걸로 옷감을 짜거나 천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락바퀴 이런 것들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락바퀴만 있느냐? 그런 건 또 아니죠. 자, 강가에 생활하면서 어로 활동을 했다고 했죠. 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그물과 낚싯대가 필요하죠. 그물은 실로 만들어서 얹히면 되는데 그건 그냥 물에 얹히면 흘러가 버려요. 자, 그래서 그 그물을 더 무겁게 하기 위해서 끄트머리에 돌덩이를 붙여 놓습니다. 그거 바로 그물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물고기들을 잡기 위해서 작살이나 낚시 바늘 같은 것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돌로도 만들지만 더 가볍게 뼈 낚시, 이거는 쌍기역이구나. 자, 뼈 낚시. 그래서 이런 날카로운 작살이나 뼈 낚싯대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수렵도 합니다. 채집도 하고요. 이제 사냥을 더 나가기가 힘들어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예 생각을 바꿉니다. 동물을 우리가 키우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목축이 시작됩니다. 목축은 말 그대로 가축을 키우는 거예요. 어떤 가축을 키웠을까요? 모든 문화권에서 똑같이 키운 건 아니겠지만 개, 고양이, 소, 말, 돼지 이런 것들을 키우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는 데 쓰기도 했고요. 물건을 옮긴 데 쓰기도 했고요. 먹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목축이 신석기 시대 때 등장하게 됐다는 거. 왜? 정착 생활을 해서 사냥으로 단백질을 더 얻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유물이나 유적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조개 가면입니다. 이걸 아마 제사 용도로 썼다 이렇게 쓰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그냥 애들이 가지고 이렇게 얼굴 쓰고 가면하고 놀았다. 배트맨 하는 거 옛날 아재 인정인가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집터를 보셔야겠죠. 자, 집터는 이렇게 움집에다가 이렇게 중간에 기둥을 이렇게 박아놓고 중간에 화로를 펴서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생활했다고들 합니다. 이런 모습. 자, 그러면 움집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중간에다가 화로를 만들어 놓고 각 기둥을 세운 다음에 이렇게 집을 만들고 위에다가 환기를 하는 통로를 만들어 놓는 거죠. 연기 같은 게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단단해 보이죠? 목축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요겁니다. 벽화가 남아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사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몰아요. 뭘 모냐? 소를 몹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를 몰아요. 양도 있나? 거의 다 소죠. 이렇게 이런 장면들을 보면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목축을 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땠나요?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땠는지 도구와 유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구와 유물을 통해서 추측을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통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이렇겠지, 공룡들하고 놀았겠지, 이게 아니고 뭐 빗살무늬 속이 보니까 여기다가 뭐 담았을 것 같아. 뭘 담았을까? 주변에 좁쌀들이 보이네. 여기서 농사를 졌나 봐. 농사를 지었으니까 여기서 정착 생활을 했나 봐. 집터를 보니까 좀 더 단단해 보이네. 그런데 고기들을 어떻게 먹었을까? 사냥하기도 했겠지만 목축을 해서 고기를 얻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간섭기도 많이 쓰게 되니까 돌랏도 있고 가라바퀴도 있고 그물추도 있고 뼈낚시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신석기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